자, 원일중 2학년 최종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일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소설의 특성. 자, 소설의 특성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관점이잖아, 관점. 그치? 일가를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 나의 관점이 다르죠. 그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또 일가를 보는 관점, 또 청소년의 연애에 대한 관점이 엄마랑 아빠가 관점이 달라요.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의 의미. 자, 제목의 의미는 단어라고 했잖아. 그치? 일가는 일가 친척, 한 피부친데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일가 같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소설이죠. 내가 처음에는 아저씨를 불편해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1년 전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울죠. 눈물을 흘려. 근데 1년 후에는 아저씨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장했다는 거야. 이 눈물을 통해서 일가 친척을 외면하는 그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등장인물 나로 설정한 의도로 적절한 게 뭐예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청소년인 나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일가 친척의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현대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반성을 끌어내요. 근데 비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저씨의 슬픔을 공감하도록 만들면서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나는 아저씨를 일관되게 몰상식한 인물로 인식한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해주잖아. 그쵸? 태도가 바뀝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윗글의 갈등 양상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 2번입니다. 미혹의 편지를 집에 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보고 엄마한테 뺏겼죠. 그치?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또 일가로 인해서 리을이죠. 갈취라는 말로 인해서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 아버지는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어머니는 청소년이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왜?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남의 편지를 갈취하냐라는 그 말로 엄마 아빠가 갈등하죠. 그치? 정답 2번입니다. 4번. 자,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 3번이죠. 엄마가 아버지와 다툰 근본적인 원인은요. 아저씨 때문이야. 왜? 일가라는 아저씨가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왔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밥 달라 그러고 술 달라 그러고 옷도 빨아달라 그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치? 근데 입 밖으로 저 아저씨 때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본적인 원인은요. 갈치가 아니라 아저씨고 갈치라는 것은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야. 표면적인 이유. 그게 근거가 됐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자, 5번. 다음 보기를 통해서 바의 밑줄 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서술했을 때 서술자로 적절한 게 뭐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가라는 손님이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 때문에 떠나는 것 같았다. 자, 엄마가 가출을 하셨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저씨가 그 역에서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치? 여기서 나는 누구야? 엄마죠. 정답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요 정도 내용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감하며 듣기래요. 공감하며 듣기. 자, 공감하며 듣기라는 것은요. 비판 없이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주기입니다.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주기. 이때 비판하면 안 돼.
안 돼요. 자, 들어주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죠.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자, 소극적 들어주기는요, 집중하기, 격려하기. 집중하기는 시선 맞추고, 고개 끄덕여주고, 상황에 맞는 얼굴 표정 지어주는 거. 격려하기는요,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랬는데 하고 질문해 주는 거야. 자, 적극적 들어주기는요, 상대의 말을 그대로 요약하기. 그리고 재구성하기. 자, 재구성하기가 있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는요, 소극적 들어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그치?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지금 보니까 민정이랑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민정이가 고민이 있나 봐. 도연이를 좋아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됐나 봐. 자, 기억에 사용할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뭐냐고 봤더니 5번이 가장 적절하죠. 민정이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집중하기 전략을 쓴 거네요. 자, 7번. 이 대화가 끝난 뒤 민정이 생각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쭉 읽어보니까 도연이가 이제 친구들 앞에서 음료수를 받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민정이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얘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쑥스러워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야. 7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소극적 들어주기에 해당되는 거 골라보래요. 계속 얘기해봐. 격려하기죠. 자, 정답 1번. 공감적 듣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상대의 말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3번입니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감적 듣기를 하면은요,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서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됐죠? 요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고, 자, 한글 창제 원리 너무 중요하죠. 자,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446년에 반포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가 있었죠. 자주정신,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 그치? 애민정신. 애민정신은 뭐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실용정신. 자, 편안하게, 쉽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죠. 자음의 제자 원리는 발음기관의 모형을 상영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상영했다. 자, 그리고 기본자에 획을 더했죠. 가획. 또 하나, 기본자에 획을 더했지만 가획은 소리가 세져요. 그런데 이체자는 소리가 안 써져. 안 세져. 얘도 기본자에서 획을 더한 건 맞지만 요거죠. 얘네는 소리가 세다 안 세다? 안 세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모양, 이모양, 목구멍 모양. 그쵸? 여기서 획 껐죠. 드트, 흑흑, 주츠, 여린이은, 히읗.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모음은요. 모음도 상형, 천지인 상형했죠. 하늘, 땅, 사람 상형했고, 그리고 얘는 합성이에요. 합성으로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었죠. 천, 지, 인, 기본자. 자, 초출자는요, 얘네끼리 합성한 거야. 그래서 아, 오, 우. 제출자는 다시 나왔다는 뜻이야. 초출자에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했어. 야, 요, 여, 유.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른 방식도 있죠. 그치? 자음자는
자음자는 병서가 있어요. 병서. 병서는요, 글자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적은 건데, 각자 병서, 합용 병서.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 나란히.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 나란히 적은 거. 그치? 또 하나. 연서라는 게 있었어. 연서는 위아래로 적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표기할 때는 모아쓰기 했어요.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거야. 풀어쓰기는요, 이렇게 풀어쓴 거. 영어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지.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읽기 쉽고 의미 파악이 빠르다는 것까지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 한글이 왜 정보화 시대에 유리하냐? 일본어나 중국어는 소리를 로마자로 바꾸고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자판에 자음 모음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자음 모음 개수가 비슷해서 타자가 빨라요. 그치? 또 하나는 뭐냐? 자, 영어는요, 이 A가 애플, 에이블, 베이비 여러 가지 소리로 나지만, 우리의 이 R은요, 하나의 음운이 하나의 소리만 나요. 그래서 공부하기 쉽고, 아버지, 아기, 가방 다 아로 소리 나잖아. 그치?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드러난 한글의 창제 정신을 바르게 연결한 게 뭐예요?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기억은 자주, 니은은 애민, 디귿은 실용. 자, 11번. 다음 자음들이 지니는 공통점. 얘 이체자잖아. 그치? 이체자. 획을 더해서 만들어지지만 소리가 세지진 않는다. 여러분, 한글 창제를 했을 당시에 여러분들, 한글은 자음은 17자, 모음은 11자, 총 28자야. 근데 지금 쓰이지 않는 거 4개 있죠. 예비음, 반치음, 또 여리미음, 아래야. 얘는 지금 안 쓰여. 요거 4개 꼭 기억해야 돼. 자, 12번.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기억은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 자, 보세요. 어금니 소리긴 해. 이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뜻이야. 근데 어금니의 모양을 본뜬 게 아니라 혀 뿌리가 요렇게 할 때 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그치? 그래서 2번이 틀렸어. 어금니 소리는 맞아요. 요쪽에서 소리 나잖아. 자, 13번. 보기에 유사한 다른 기관을 사용하는 동일 계열의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거. 니은은 여러분들, 니은 여기 있죠? 그치? 얘 동일 계열이죠. 동일 계열. 자, 동일 계열을 포함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는데, 아이고, 소방차는 어디가 있어? 소방차. 여기 있네. 그쵸? 여기 있네. 얘랑 관련이 없네. 5번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모아쓰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리을이 틀리는 이유는요, 음소 단위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특징을 담으려는 세종대왕의 의미. 자, 음소 단위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은요, 음소 문자야. 자음 모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음절 단위로, 소리가 한 덩어리로 나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표기한 거야. 리을 틀렸고. 미음은요, 얘는 풀어쓰기지. 그치? 얘는 풀어쓰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자, 15번 보겠습니다. 발을 고려할 때 가나의 특징으로 적절한 게 뭐예요? 가는 지금 풀어 쓴 거, 나는 모아 쓴 거죠. 아름다운 국어 선생님, 그렇죠? 아름다운 국어 선생님. 자, 15번에 3번입니다. 음소 단위로, 그리고 나는 음절 단위로 표기한 겁니다. 음소는 자음 모음이라고 그랬어. 자, 글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쌍디귿은요, 혀소리 니은에 가액해서 만들어진 디귿. 니은 가액했죠? 그리고 얘를요, 각자 병서로 디귿 표기한 거예요. 정답 4번. 병서. 각자 병서야. 자, 17번. 라를 참고했을 때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글자로 알맞은 게 뭐예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 몇 번이야? 2번. 이거는 빵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바로 여기야.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그치? 자, 18번.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아닌 게 뭐냐 그랬는데, 자, 기본자 아닌 게 뭐냐고 물어본 거야. 기본자 아니잖아. 얘 가획자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서 적합한 까닭이 뭐냐? 3번. 문자와 소리가 일치한다고 그랬죠. 아, 요 하나의 음운이 하나의 소리와 일치해. 20번. 한글의 로마자의 발음을 비교한 다음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건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 판 잘 기억하세요. 요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자음표, 모음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 4개 잘 기억하세요. 자, 21번. 단어들의 받침에서 발음되는 대표음. 선생님이 대표음은 가느, 가랑, 물과 물. 요렇게 7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네요. 얘는 다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2번은 웃다는 디귿, 긋다도 디귿, 곱은 비읍. 3번은요. 옷 디귿, 빗다 디귿. 4번은 있다 디귿, 빗 디귿, 그리고 솟다 디귿. 그리고 5번은요. 비읍으로 소리 나야 돼. 그리고 듣기는 디귿 맞고 1번입니다. 자, 밑줄 친 표기로 가장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2번이에요. 왠지는요. 왠지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 남은 생을 마치다, 끝내다, 마치다. 소포 A에서 B로 보내는 건 붙이다. 그리고 꼭이라는 뜻,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죠. 자, 23번. 자, 밑줄 친 곳에 한글 맞춤법이 맞는 거. 1번은요. 문이 닫히다. 2번은 반창고를 붓이다. 자, 그리고 선물을 택배로 붙이다. 이번 축제는 꼭 반드시 흥미로울 거야. 정답 5번. 자, 단어의 겹받침을 올바르게 발음한 게 뭐예요? 여덜, 짧다, 할다, 홀다, 맑아. 맑아는 맞죠? 맑게죠. 맑게. 리을 기억은요. 기억이 소리 나죠. 막다, 읍다. 4번이 맞고 5번은 언따죠. 니은. 자, 발음상 끝소리가 나머지와 다른 거. 나머지는 다 디귿인데 5번만 기억이다. 됐죠? 자, 겹받침의 발음 원리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 거. 1번은 언따, 2번은 읍다, 3번은 외골, 4번 훑다 맞네. 5번은요. 읍 쪼리다죠. 읍 비읍 들어가야 돼. 자, 다음 표에 들어갈 곳이 다른 게 뭐예요?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건 골, 갑, 할, 짤. 그쵸? 근데 두 번째 대표음은 3번 읍다잖아. 읍다. 자, 4 첫 번째로 발음되는데 4, 3 얘는 비읍으로 교체돼서 얘네는 뭡니까? 뒤에 게 발음나.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죠. 뒤에 뭐가 왔을 때? 기억이 왔을 때. 그쵸? 용언, 어간, 말음, 리을, 기억은요. 기억이 왔을 때는 뭘로 소리 난다? 리을로 소리 난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2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의발음에 여러분들 첫 음절은 무조건 의리, 의야, 의. 그런데 둘째 음절부터는 주의 원칙, 주의도 돼요. 자음이 얹혀 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희망. 조사일 때는 나의, 그리고 나의. 이렇게 발음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아이고 1번이 틀렸네. 의리라뇨. 의리.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자, 29번. 표준 발음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예요?
3번입니다. 표준 발음법은 맞춤법으로 표기된 대로만 발음하면 안 되죠. 왜? 여러분 잘 봐. 요렇게 표기됐지만 요렇게 발음하지 않고 꽃 요렇게 발음하잖아. 그치? 3번이 틀렸어. 단어의 표기와 발음을 바르게 연결한 게 뭐예요? 담임입니다. 여기다 쓸까? 담임. 그리고 빛을. 세 번째 나타. 얘는 축약돼야 되고. 4번은 무릎이지. 왜? 이가 형식 형태소니까 받침이 그대로 연음돼야 돼. 정답 5번이네요. 자,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은 바뀌었죠. 약을 정성스레 달렸다. 그리고 교복을 다리미로 다렸다. 얘는 바뀌었어. 자, 32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의 표기로 적절한 것은 정답 3번. 1번은 막혔다. 막히다야. 이따가. 4번은 붙이다. 5번은 거치다. 여기서 겉혀는요, 안개가 거치다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거치다. 됐죠? 33번. 잘못된 표기 올바르게 수정한 건 2번. 나머지는 다 원래 게 맞습니다. 33번에 2번. 됐죠? 자, 이번에는 지진입니다. 지진. 강연이야, 강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매체 자료가 어떤 게 들어갔고 얘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치? 그래서 강연할 때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매체 자료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세요. 맨 처음에 강연 순서 제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강연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 샌 안드레아스라는 그 영화 포스터를 먼저 보여줘요. 자, 이러한 영화 포스터 시작할 때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는 것은 청중, 그쵸?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세요. 일단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로 듣는 것보다 그치? 이 지진 과정은 뭐가 좋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지. 동영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면 훨씬 어때? 이해가 올라가겠죠. 그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지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야 되게 심각하네. 사람이 1000명이 죽었대. 이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 지진 피해 사진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네팔 사고 일어난 거, 일본에서 사고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요. 이러한 사진 더 실감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치? 자,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지진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냐? 자, 세 번째는요. 지도. 자, 지도에서 딱 보니까 구레고리가 어딘지 딱 나오잖아. 중간에. 그치? 자, 얘도 이해를 돕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표로 제시했죠. 그치? 얘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가 쉽다. 요런 시각 자료가 뭐가 쓰였고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 강연에서 사용한 매체 자료의 효과로 적절한 게 뭐예요? 4번이네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어떻게 한눈에 어디 가냐? 지도. 구레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한다는 거. 자, 35번.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의 심각성은 없어요. 5번입니다. 그쵸? 요 정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마지막.
마지막은요. 재구성이죠. 재구성. 문학작품 재구성. 자, 춘향전이 나왔습니다. 춘향전. 자, 이 춘향전을요.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이 고전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이 소설.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화됐다는 건데 얘를 뭘로 바꿨어? 만화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고전소설과 만화의 공통점, 차이점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각각의 특성 알아야 돼. 고전소설로서의 그 춘향전, 그리고 만화의 특성을 반영한 춘향전이 어떤 내용인지. 특히나 여러분들 사실 만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만화는요 소설에 비해서는 되게 시각적이죠. 그리고 설명이 장황하지 않아요. 그치?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자,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장면은 한 페이지에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칸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을 드러낼 때는 말풍선이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색감으로 감정이나 이런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고전소설은 서술자가 있죠. 서술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주로 의문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거고. 두 번째는요. 언어유희. 언어유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웅봉 갈비 짚으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그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어사또가 들이닥치면서 벼락도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했던 부분 기억나죠? 그쵸? 그 부분이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양한 비유 썼죠. 그치? 춘향이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한 비유를 썼고. 네 번째, 한시 등장하지? 한시의 기능, 표현. 자, 어사또가 분장하고 거지 분장하고 생일 파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사실은 귀한 대접 같지 않았지. 방어법이야. 내가 시 한 수 올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한시를 얘기하는데 내용이 어때요?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내용인 거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는 의리법이 쓰였고 또 대조법이 쓰였고 1, 2, 3, 4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 한시는요 사건 전개에 큰 역할을 하죠. 긴장감을 드러내잖아. 그치? 그러면서 상황이 확 바뀌어요. 그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36번.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언어유희를 통해서 해학적 표현을 담고 있다. 자, 언어유희 들어갔잖아. 뭐라 그랬어? 갈비 부분. 그리고 문 닫아라,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그 부분. 자, 판소리이기 때문에 판소리는요, 여러분 노래로 불린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운문, 시의 요소와 그리고 산문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지고지순한 남녀 간의 사랑. 주제가 색이 잡히죠. 그치? 그 이몽룡에게 의리를 지킨 거,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어사또 이몽룡이 벼락도를 혼내는 것,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어.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 4번 조선시대 한글소설입니다. 틀렸고. 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어느 부분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부분일까? 자,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돌아가시고요. 그 중간에 딱 중간 상을 발로 딱 던지면서 운동의 갈비를 슬쩍 집어들고 갈비 한 대 먹읍시다. 여기 언어유희죠. 그치? 자,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요거 나와 있지가 않네. 그치?
자, 거기 시 보세요. 시. 금중위주는 천이현이다. 금술잔에 술은 수많은 사람의 피다. A는 B다. 옥방가요. 촛농 떨어질 때 눈물 떨어진다.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다 대조. 그리고 A는 B다. 은유. 1, 2, 3, 4 나눠서 문장 구조 똑같아서 대국법까지. 그치? 자, 근데 이 시를 딱 듣고 나서요. 운봉은 알아들었어. 쟤 보통이 아니다. 근데 변학도는 7렐레, 8렐레 취해있죠. 그치?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장면이 만화로 바꾼 거야. 근데 탐관오리들을 되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왜?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네들은 지금 거대하게 파티를 생파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령들이 도망가고 헐레벌떡하는 모습은요. 그들을 풍자하는 거야. 풍자라는 것은 부도덕한 대상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자, A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가려움주구는요, 본간사 또는 그 변학도죠, 변사도. 자, 가려움주구는요, 가혹하게 걷는 세금.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구가렴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럼 안 까먹습니다. 근데 주구가렴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가렴주구야. 역설 안 쓰였어요. 그치? 은유, 대조, 대구입니다. 그리고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탐관오리의 사치스러운 삶과 고통이 대비된다는 건 대조된다는 거야. 차이점. 그치? 자, 38번. 나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얘는 여러분 만화의 특징을 물어본 건데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말풍선이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작용해서 말풍선의 모양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 자, 삐쭉삐쭉한 거는요. 조금 어떤 거야? 좀 화를 낸다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럴 때. 자, 39번 너무 중요하죠. 도대체 왜 이 춘향전은 지금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냐? 정답 3번이죠. 3번. 자, 비현실적인 내용 없고요. 홍길동전처럼 창작, 누가 쓴지 몰라요. 춘향전은 작자비상. 그리고 작품 속 인물이 작품에 개입한 게 아니지 서술자가 개입한 거죠. 그치? 이 작품은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어때?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어져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어떤 그 지조와 절개라는 것은 같이 있죠. 여러분 그 뒤에 어사또야 이몽룡아 그 판소리 노래는요. 춘향이가 변절하잖아. 그치? 그래서 작품을 재구성할 때는요. 형식이나 표현이나 뭐 매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어. 알겠죠?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을 마칠 건데요. 시험 문제 잘 읽고 잘 풀면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푸세요.